사연을 읽어볼게요. 진선.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이 10분 거리라서요. 안 그래도 지금 옆집 아줌마랑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옆집은 3, 4년 전쯤에 이사 왔어요. 애가 하나 있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네요. 제가 남자친구랑 작년에 헤어지고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엄마가 갈비찜을 많이 했는데 옆집에 갈비찜을 조금 드렸어요. 그릇 돌려주러 왔나봐요. 그 뒤부터 문제였어요. 옆집이라고 해봐야 아파트니 10초도 안 되는 셈이에요. 저번 주에 그 아줌마가 저 혼자 있는데 애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애 싫어합니다. 귀여운 거 좋아요. 그런데 우는 거는 진짜 싫습니다. 안 그래도 막둥이 동생 10살짜리 있는데 10살짜리도 피곤해요 많이. 어쨌든 옆집 아줌마는 자기 애가 제 동생이랑 놀고 싶다고 데려왔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둘이 잘 놀다가 애가 배고프다길래 스팸에 김치, 계란 후라이 해줬어요. 솔직히 애들 1시간 같이 놀아줘도 진이 빠져요. 저도 할 거 있는데 자꾸 컴퓨터 하는데 와서 놀아달라는데 진짜 피곤해요. 제 동생은 그렇게 안 보채는데. 놀다가 동생이 놀이터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옆집에 데려다주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초인종을 3, 4번 눌러도 없어요. 8시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아줌마 오자마자 제가 뭐라 했어요. 애 두고 어디 가냐 하니까 잠시 마트 갔다 왔어요. 그래도 잘 놀았네요. 랍니다. 마트 갔다 온 사람이 화장 다 하고 나이트 갔다 온 사람처럼 보이네요. 생각만 하면 얄미워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주말에 애가 놀러와요. 애가 오자마자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하지를 않나, 제 동생이 보고 싶었다고 하지를 않나. 기본이 아침 11시부터 심지어 제가 잘 때도 왔어요. 엄마는 주말에 일 바쁘십니다. 자영업. 애한테 엄마 아빠 어딨냐 하면 아침부터 자기 밥 먹여서 누나 집 가서 놀다 오라고 했다고. 저도 일 많습니다. 어제 한 소리 했어요. 또 아침에 초인종 누르길래 안 나갔어요. 동생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화장실 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광순아? 저 지금 밖인데요. 에휴, 나가면 나간다고 말을 하지. 제가 왜 말해야 하나요? 아줌마 저랑 친해요? 아니, 애가 누나랑 놀고 싶다는데 나가면 나간다고 말 좀 해주지 그래. 애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줌마가 애 돌봐야 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부터 애 보내지 마세요. 저 애 싫어해요. 이러고 끊었어요. 아까 일인데 엄마랑 그 아줌마가 한판 붙었네요. 저녁 8시쯤이었어요. 초인종 누르더니 그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제 이름 부르면서 싸가지 없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한테. 저는 엄마한테 말 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싸웠다고. 저희 엄마도 잘했다네요. 그 아줌마 이상하다고. 어제 상황 말씀드릴게요. 아니 방순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했는데요? 아니 애랑 잘 놀아주다가 어제 외박했대잖아. 여자가 무슨 외박이야.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외박하던 말던 우리 가정사니 신경 꺼주세요. 그리고 어제 싸가지 없이 툭툭 내뱉고 애 봐주는 게 싫어서 전화도 끊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줌마 말 잘했네요. 우리 딸한테 뭘 해줬어요? 우리 딸이 싸가지 없다고? 당신이 더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육원이야 뭐야. 자꾸 주말마다 애 맡기는데 아줌마야말로 주말마다 어디 싸돌아다니는데. 옆집이다 보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집에 있는데 애 집에서 놀아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싸가지 없이 그리 대. 와, 완전 체인 줄. 제가 나가서 한 소리 했어요. 아줌마 어디다 대고 자꾸 싸가지 없다 그래요. 저 애 싫어해요. 저 제 동생도 안 놀아주는데 아줌마 저한테 시급도 안 주시면서 왜 그러세요? 주말에 5만원 주면 애 돌봐드릴게요. 모전 여전이라고. 네가 딸 낳으면 무슨 딸 낳을지 훤히 보인다 보여. 이러고 자기 집문 쾅 닫네요. 그래서 엄마랑 앞에서 대놓고 그랬어요. 돈도 안 주는 게 외갑질이야. 거지근성이다 거지근성.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줌마 맘카페 맨날 들락거리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면 정신 차리세요. 댓글입니다. 거지가 지 맘대로 애 맡기고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열받아서 싸우러 왔네. 옆집 아저씨한테 그 집 아줌마 주말마다 남의 집에 애 데려다 놓고 나간다고
마누라 간수 잘하시라고 편지 써드리고 싶네요. 놀러 다니는데 애는 귀찮고 했는데 마침 옆집에 또래도 있고 착해 보이는 누나도 있어 어시구나 했구만. 윗댓글처럼 남편한테 애 맡겨놓고 맨날 놀러 다닌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어디다 대고 싸가지 운운하는지. 잘했어요. 무개념들은 저렇게 잘라버려야지. 냅두면 혹은 줄 알고 달라붙어요. 용돈이라도 주면서 하던지. 사실 옆집 사람한테 돈 주면서 애 맡기는 것도 제정신은 아니지. 지혜를 가족도 아니고 그냥 옆집 사람한테 맡겨도 아무렇지도 않나? 하긴 그런 사람이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무섭네.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내 주변에도 있을까 무섭네. 남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하소연하듯 말해요. 주말에 와이프분 일하시냐고. 매번 주말에 아침부터 애 맡기고 가시더라. 도저히 힘들어서 거절했더니 화까지 내시더라. 많이 서운해하세요? 이러면서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어요. 결혼 전 혼자 꽤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결혼하니까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이랑 합의하에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기로 했는데 요즘엔 생활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둘 다 맞벌이에다가 바쁠 때는 또 엄청 바빠지기 때문에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 아주머니와 트러블이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아주머니 말만 들으라고 하네요. 제가 이상한 건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냉장고. 저는 항상 야채를 락앤락에다가 보관해요. 물 빠지도록 밑에 트레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씻어서 손질한 야채들 넣어놔요. 근데 비닐봉지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분류해놓은 야채들을 다 빼서 비닐봉지에 다 넣어두셨더라고요. 근데 그 비닐봉지에 바람을 불어서 빵빵하게 만들어 두셨고요. 아무래도 남의 입김으로 부풀려진 봉지 안에 있는 야채를 먹는 게 좀 그래서 부탁드렸는데도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야채들이 또다시 다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남편은 아무거나 먹는 편이지만 저는 몇 가지 식품들 중에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꼭 그 종류로만 사다 놔요. 제가 처음 한 달 동안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맨날 아무거나 집어오세요. 예를 들어 치즈면 제가 사다 달라는 치즈를 한 달 동안 가르쳐 드렸는데도 아무거나 막 집어오시네요. 맨날 장봐오시는 치즈가 달라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면 이 치즈가 더 좋은 거야. 이게 인기가 많아. 더 잘 나가. 화장대 정리. 저희 드레스룸 청소해 주실 때 자꾸 제 화장대까지 손을 대시네요. 청소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자꾸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정리를 하세요. 화장품 정리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닦아만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정리를 하시길래 제가 화장대는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하시네요. 전 스킨 제품은 스킨 제품끼리 놓고 색조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대로 놔요. 또 그 안에서도 베이스 화장품, 아이 제품, 립스틱 다 분리해놓고요.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해두시지 않나요? 근데 이 화장품들을 다 섞어서 긴 것부터 짧은 걸로 일렬로 정리를 하시네요. 덕분에 스킨이랑 화장품 다 섞여서 그날 밤에 씻고 나와서 제가 다시 다 정리해요. 십자가. 저희 도우미 아주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세요. 저나 남편은 무교이고요. 무교이지만 다른 분들의 종교 다 존중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자꾸 저희 집에 놔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실에도 놓고 심지어 침대 옆 탁자에도 십자가를 놓으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라 저희가 무교라서 이런 게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며 자꾸 놓아두세요. 한 번은 제 손 잡고 남편 퇴근해서 올 때까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알려줄게. 교회는 말이야. 라면서 어쩌고저쩌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여성용품. 저는 제 생리대나 여성용품들을 거실 화장실에 보관해놔요. 근데 그걸 매번 침대 밑으로 넣어두시네요. 어디서 구해오신 건지 중간 사이즈 택배 상자 같은 걸 구해오셔서는 제 물건들을 다 그 안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 상자채로 침대 밑에 넣으시고요. 저보고 이런 걸 어디 남편이 있는데 화장실에 보관해. 안 보이게 해야지. 남편 질리게 하려 그래? 랍니다. 이걸로 계속 말하다가 결국 드레스룸 안에 보관하는 걸로 합의봤어요. 저녁. 저희 아주머니는 저녁까지 차려두시고 퇴근하시는데
남편이 저한테 먹고 싶은 거 문자 보내면 제가 아주머니한테 전화로 말씀드리거나 남편이 말 안 하면 제가 알아서 아주머니께 메뉴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구첩반상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밑반찬은 아주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사오시거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걸로 먹어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찌개나 국 종류 정도예요. 오늘은 무슨 찌개로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국으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요. 아주머니랑 처음 얘기했을 때도 본인 요리 잘하신다고 찌개나 국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월급에 저희 저녁 차려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네요. 이유들이 항상 다 똑같아요. 오늘 바빠서 장 보러 못 갔어. 오늘 같은 날씨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반찬이랑 찌개 먹으면 짤 것 같아서 국으로 준비했어.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주머니를 바꾸자고 남편한테 상의해봤는데 남편은 자꾸 집에 새로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게 두면 안 좋아. 들어보니까 별로 큰일도 아닌데 적당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찾을 수 없어. 너가 혼자 살던 게 익숙해서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너 혼자 불편해하냐? 어찌 보면 여자로서나 살림으로서나 너보다 인생 선배이신데 당연히 아주머니가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지 않겠냐? 불편해하지 말고 배울 자세를 가져. 랍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다른 집은 어느 정도로 합의점 보시나요? 댓글입니다. 시어머니인 줄. 남편 이상한데요? 남편 친엄마 아님? 진짜 이상하네. 도우미분들 여러 번 바꾸고 해야 맘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 도우미 진짜 이상한데? 업체에다가 도우미가 화장대에 손대고 물건 위치 바꾸고 요구하는 사항 하나도 수용 안 하니까 내일부터 당장 다른 사람 보내라고 전화하세요. 아줌마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네요. 남편이 그거네요. 전형적인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가족들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호구. 집에 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이게 핑계가 되나요? 자기 좀 불편한 건 싫고 마누라 불편한 건 네가 이상한 거고 그리고 고용주 말대로 안 하면 당연히 잘리는 거지. 남편도 회사 가서 상사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일하나 봐요. 아주 윗분들이 좋아라 하겠네요. 돈 주고 일 시키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바꾸는 거 맞아요. 저 정도 맞춰달라는 건 당연한 건데 다 맞는 사람 어디 있냐니. 그냥 지 불편한 거 싫어서 온갖 말로 쓰니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그리고 그 아줌마 행동은 그냥 며느리 잡는 못된 시어머니네요. 무슨 남편한테 생긴데 보여주면 큰일 나나?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살이 하지 말고 얼른 바꿔요. 근데 정말 저런 남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친은 같이 화장품 가게 가서 제품 테스트만 해보거나 신제품 구경하러 가서 직원이 옆에 서 있는데 안 사면 눈치 보면서 저한테 괜히 타박해요. 화장품 안 사? 안 살 거면 화장품 가게 왜 왔어? 너가 무슨 심사위원이야? 이래요.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옆에서 직원이 막 비웃어서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습관이에요. 지 가족한텐 막대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텐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하는 병구 같은 습관이요. 남편 겁나 이상하네. 아줌마 바꾸는 게 귀찮은 건 둘째치고 지가 아줌마를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를 바꿔달라고 할 전화도 분명 쓰니가 할 텐데 뭔 예민보스를 만들어. 아우, 난 화장대에서부터 탄식이 나왔다. 난 누구라도 내 화장대 손대는 거 진짜 극혐인데 화장품을 크기대로 일렬로 세우면 더 빡치지. 오밤중에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거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하나하나 분류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나? 기분 전환으로 화장대 정리하는 건 재미라 쳐도 매일 밤마다 그 짓거리 하면 진짜 열받지. 그리고 돈 주고 고용하고 저녁상도 그 월급에 포함인데 왜 다 지 맘대로야? 그 아줌마 분명히 신혼부부라 뭘 모른다고 무시하고 쓰니만 수용조차 안 하네. 그리고 여성용품은 왜 침대 밑에다가 둠 더럽게. 자긴 이제 안 써서 그런 건가? 게다가 밖에서 구해온 상자 안에 놓다니 겁나 찝찝하네. 그리고 십자가는 또 뭐야? 전도를 할 거면 요구사항이나 다 들어주고 하던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건 뭐야? 후기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들어와 봤더니 댓글들이 엄청나네요. 많은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야채 봉지에 설마 입김을 넣겠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봤습니다.
어차피 요리 전에 한 번 또 씻어서 넣으니까 상관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용품은 제가 거실 화장실 서랍장 안에 보관을 해놓던 거였어요. 습해서 좋지 않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아주머니께서도 무작정 남편 보는데 이런 곳에 두면 어쩌냐고 혼내시기만 하셨어요. 아, 시어머니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신 분이 아니라 저희 남편 친구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세요. 예전에 그 친구분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할 업체는 없어요. 아마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많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분으로 교체할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부모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거동이 살짝 불편해지셨어요. 그때 충격을 받으셔서인지 우울증 무기력증이 심하세요. 엄마 거동이 불편하고 저도 학교 다니느라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없는 노릇인지라 5년 전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개인 사정으로 8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셨는데 어항이랑 관상어를 자기 달랍니다. 5년 동안 어항 돌보며 정이 들었다고. 안 주면 고소하겠대요. 아버지 생전 취미가 물고기 돌보는 일이었어서 집 한쪽 벽면에 TV 대신 엄청 큰 어항이랑 아로하나 물고기가 있거든요. 1, 2년 사는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대형어예요. 키운 지는 올해까지 10년 됐어요. 아주머니 들어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어항물 부분 환수하는 대신에 그날은 빨래랑 설거지 안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그날은 제가 해요. 따로 문서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여태 그렇게 해오셨고 워낙 큰 어항이다 보니 부분 환수라도 힘든 거 알아서 따로 잔업이나 추가적으로 일 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켰으니 위법이라고 물고기 안 주면 이것도 신고하고 5년 동안 어항을 돌본 건 본인이니까 본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세요. 매일 물고기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면서. 엄마랑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어항이니까 양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어제 아주머니랑 엄마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머니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 주겠다니까 그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변호사 선임하라는데 이런 걸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5년 동안 이모이모하며 잘 지냈는데 이런 일로 얼굴 붉게 하는지, 엄마도 속이 많이 시끄러운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항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 드리면 정말 고소가 될까요? 아주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까요? 댓글입니다. 뭔 개소리야. 그럼 베이비시터 그만둘 때 애 줘야 하냐? 아유, 진짜 속이 시원하다. 에라 솔로몬인 줄. 그 물고기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나 본데요. 혹시 희귀종이라던가 그런 건 수천만 원대도 나간다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사진 찍어 밴드에 올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주인집 내 모녀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며 우기죠. 어머니 정신이 맑지 않으시고 글쓴이는 어려서 이런 소리를 해도 솔깃해서 줘야 하나 이러고 있으니 해볼만하다고 덤비는 듯요. 5년 알고 지내고 10년 알고 지내고 이런 거 돈 앞에서 다 상관없어요. 그쪽이 먼저 글쓴이네 가족을 호구로 받고 5년 쌓인 정을 글쓴이네만 갖고 있는 거니까 변호사 고용하셔서 그 도우미 접근 금지시키고 하세요. 그리고 물고기 가격대나 일단 알아보세요. 와, 검색해봤는데 저 물고기 중 작은 건 1m까지 크고 다른 종은 3m 넘게까지 큰다네요. 저런 물고기 기를 정도의 어항이면 엄청 커야 하는데 그런 어항은 몇십에서 몇백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버 아로하나도 성체는 300만원 한다네요. 물고기 팔아서 돈 벌거나 물고기 대신 퇴직금 1.5배 챙기려는 수작이네요. 5년 일했으니까 퇴직금도 꽤 될 거잖아요. 솔직히 저런 분한테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법으로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신박한 개벽다구 같은 소리. 주택관리는 퇴직할 때 집 일부 받아가냐? 개이득인데? 다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관리인으로 취직하자 얘들아. 선임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동안 쓸고 닦은 TV나 식탁에는 정 안 드셨대요? 정이 선택적으로 붙으시네. 이유 불문 고용주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자르는 게 맞음. 본인 집안 살림하는 게 아님. 님 스타일 맞추는 게 그분이 해야 할 일임. 여기서 내가 아주머니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저녁 딱 하나뿐임. 식재료 재고 상황이나 원하는 메뉴를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건 어느 정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스트레스만 주는 오지랖일 뿐.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엄마한테 글 보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5년 동안 제 교복다려서 학교 보내고 살림 다 해주고 제 졸업식도 같이 가주신 분인데 이런 걸로 말싸움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우셨어요. 사고 이후에 바로 고용한 분이라 의지를 많이 했대요. 엄마 마음 약해진 것 같길래 제가 글 보여주면서 무시하자고 잘 달랬고 결론은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법률사무소 상담 가기로 했어요. 어학 얘기도 하고 퇴직금 얘기도 하고 현재 아주머니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만두기로 한 건 다음 달이거든요. 급여랑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들은 건데 아주머니 소개해준 사람이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처음엔 퇴직금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 꺼낸 것도 그분이고 엄마가 교회 사람들한테 어항이랑 아주머니 얘기했을 때 퇴직금 1.5배 쳐주라고 정이 있는데 물고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설득한 것도 그분이라네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랑 아주머니랑 친한 사이 같아요. 둘이서 작당을 한 건지 뭔지 그냥 제 추측이긴 한데 아무튼 도우미 아주머니랑 교회 사람은 차단하라고 제가 설득했어요. 아주머니는 어학 문제로 싸움 나면서 엊그제부터 안 나온 상태였고 방학이라 제가 집안일 하고 있어요. 빨리 좋은 사람 구해야죠. 사실 고소당할까봐 어학 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랑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글 읽으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셨죠? 죄송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사람 잘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랑 물고기랑 셋이서 씩씩하게 살게요.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쓰니 어머니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실 건가요? 계속 다니실 거면 다른 교인들이나 집사들한테 사정 먼저 말하세요. 소개시켜준 가정부가 갑자기 다음 달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서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 같은 물고기를 비싼 걸 알았는지 자기가 5년 동안 돌봤으니까 자기 달라고 한다고. 유품 같은 아이라 줄 수 없다니까 나 고소한다면서 본인이 인터넷에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소송하면 본인이 소유권 가질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도 남편 떠나고 힘든 시기에 집안일 해주던 사람이라 정들어서 좋게 끝내고 싶어서 소개해준 누구씨한테 중재 요청했더니 그깟 물고기도 못 주냐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럼 퇴직금이라도 몇 배로 주라 그런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이런 식으로요. 교회 교인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스니네가 먼저 말 안 하면 저쪽에서 스니 어머니 나쁜 사람처럼 말하고 그거 금방 소문날 거예요. 그 나이대 분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같은 교인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스니 어머니 흉보고 배척하는 일 생기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스니 어머니 많이 여리신 분 같은데 그런 일 생기면 더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